안녕하세요. 기획자를 위한 노코드 AI 챗봇 만들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 시리즈를 담당하고 있는 쿠바의 임가연 프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의약품 분석 챗봇을 만들었다면 오늘은 의료 데이터 분석 챗봇을 만들려고 합니다. 의약품과 의료 데이터는 언뜻 비슷한 데이터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제를 따로 잡고 강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실습 강의의 목차는 항상 동일합니다. 처음에 기획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페르소나도 함께 정의합니다. 다음으로 실습에 사용할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실습을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챗 플로우를 만들게 되는지 설명한 다음 쿱체인을 통해 챗봇 만들기 실습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기획 개요입니다. 오늘 기획하게 된 챗봇은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통계적 질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챗봇입니다. 이 챗봇은 의료 현장에서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사들의 의사결정을 돕고 의학 연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의료 데이터 기반 통계 분석 챗봇의 첫 번째 목표는 의료 전문가들이 환자의 추가 검사 없이도 대략적인 질병 유무와 치료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의학 연구자들이 복잡한 데이터 분석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의료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환자 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간단한 통계 분석만으로 환자의 질병 유무를 판단한다면 불필요한 검사 없이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여 의사와 환자에게 모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용자 페르소나는 최은지 의사입니다. 최은지 의사는 대형 병원 내과에서 근무하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처리를 중요시하는 전문가로 의학 연구를 할 때 데이터 분석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이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의료 데이터 분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의사들이 환자 진료와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최은지 의사는 의학 연구할 때 필요한 의료 데이터 분석을 빠르게 해결해주는 서비스나 환자의 복합적인 증상을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분석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료 데이터 분석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일상적인 과제를 간소화하고 의료 현장에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챗봇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기획자로서 하나의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그 시나리오에 맞춰 내가 만든 챗봇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상황 시나리오는 의료 전문가가 환자를 돌보고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느라 항상 시간이 부족합니다. 환자의 상태에 대한 진단을 내리거나 의학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든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그동안 저장된 환자의 검진 데이터 또는 다른 임상 데이터를 보고 통계 분석이 가능한 챗봇을 제공하여 의료 전문가가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챗봇을 만들어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정 질병에 대한 환자의 검진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챗봇에 사용되는 기술은 너무 간단하게도 CSV 에이전트 하나의 노드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CSV 파일을 열어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각 컬럼별로 환자의 나이, 성별, 가슴 통증, 혈압, 콜레스테롤, ECG 등 다양한 컬럼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기존에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심장 질환을 앓게 되었는지 기록한 데이터입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심혈관 위험이 높은 사람은 지속적인 추적 관리를 통해 심부전 또는 다른 심장 질환이 발생하기 전
조기 발견, 관리가 필요하여 통계적인 데이터로 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의사와 환자 모두 좀 더 효율적으로 질병을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에이지는 환자의 나이, 섹스는 환자의 성별로 남자는 M, 여자는 F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체스트 페인 타입은 가슴 통증 유형을 설명하는 말로 TA는 전형적인 협심증으로 인한 통증, ATA는 비정형 협심증으로 인한 통증, NAP는 비협심증 통증으로 협심증이 아닌 다른 통증을 의미합니다. ASY는 무증상을 의미합니다. 레스팅 BP는 레스팅 블레드 프레셔로 안정 상태에서의 혈압을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콜레스테롤은 말 그대로 혈청 콜레스테롤 수치를 적어 놓았습니다. 패스팅 BS는 패스팅 블러드 슈거의 약자로 공복 혈당에 대한 기록입니다. 공복 혈당이 120 이하이면 0, 공복 혈당이 120을 초과하면 1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레스팅 ECG는 안정 상태에서의 심전동 결과로 노멀은 정상, ST는 ST-T파의 이상, LVT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 좌심실 비대 가능성이 있거나 좌심실 비대가 확실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맥스 하트 레이트는 최대 심박수를 의미하고 엑서사이즈 엔자이나는 운동으로 발생된 협심증으로 예, 아니오로 구분됩니다. 올드피크는 운동 이후 회복하는 시간 동안 측정된 ST 수치로 의료계에서는 가장 확인 가능한 심전도 징후 중 하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ST 슬로프는 측정된 ST 수치의 피크 구간의 기울기를 판단하여 업인 경우에는 기울기가 상승, 플랫은 기울기가 평평한 상태, 다운은 기울기가 하락한 상태로 표시됩니다. 마지막으로 하트 디지즈는 심장질환 유무를 판단하는 컬럼으로 0은 정상, 1은 심장질환 발생을 뜻합니다. 이제 챗 플로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SV 에이전트는 CSV에 들어있는 데이터와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파이썬 REPL 툴과 벡터 스토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SV 에이전트 내부적으로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에이전트를 호출하고 이 에이전트와 LLM을 연결하여 파이썬 코드를 생성합니다. 에이전트가 아닌 일반 체인은 텍스트 스플릿, 임베딩 등 각각의 단계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노드를 연결해 주었던 반면에 에이전트는 이미 그 안에 각 노드들이 미리 연결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별도로 설정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CSV 에이전트 안에서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받아온 데이터를 파이썬 REPL 툴을 통해 코드 형식으로 분석하고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에이전트를 통해 해당 데이터 중에서 사용자의 질문에 맞는 답변을 찾아 코드를 생성합니다. 데이터 프레임 에이전트가 생성한 코드를 CSV 에이전트가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수준이라면 사용자에게 바로 답변을 출력하고 CSV 에이전트가 수행하기 어려운 코드라면 사용자에게 코드를 그대로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챗봇을 만들어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캔버스에서 CSV 에이전트 노드를 가져오겠습니다. CSV 에이전트 노드를 보시면 에이전트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연결해 주어야 하는 것은 랭귀지 모델과 파일 업로드 뿐입니다. 먼저 데이터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CSV 파일이 잘 업로드 되었습니다. 이제 언어 모델을 연결하겠습니다. 언어 모델은 저희가 항상 사용하던 챗 오픈 AI의 모델을 가져오겠습니다. 이 노드 안에서 크레덴셜을 설정해주고 템퍼처는 0.1로 설정하겠습니다. 두 개의 노드를 연결하면 챗 플로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에이전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만들었던 챗 플로우 중에 가장 간단한 플로우가 탄생했습니다.
챗플로우를 저장하고 의료 데이터 CSV라고 이름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채팅을 통해 간단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럼명 알려줘. 이렇게 데이터에 있는 각 컬럼들을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데이터에 결측치 있어? 결측치가 없다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앞선 시나리오에서 정의했던 것처럼 의사의 입장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심장질환 데이터이기 때문에 환자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일 때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높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평균 콜레스테롤 알려줘. 198.799라고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내 환자의 콜레스테롤은 200이니까 평균보다 살짝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지고 있음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이라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지고 심장질환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콜레스테롤 수치보다는 중앙값을 통해서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가장 많은 값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콜레스테롤 중앙값 알려줘 라고 질문해 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의 중앙값은 223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내 환자는 200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균보다는 살짝 높았지만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중앙값보다는 낮은 수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심장질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컬럼을 알아보고 싶은데요. 하트 디지즈 변수와 다른 컬럼들 사이의 상관관계 알려줘 라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트 디지즈라는 컬럼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컬럼들의 컬럼명과 상관관계 수치를 알려주었는데요. 그냥 이렇게 숫자들만 나열해서 보니까 한눈에 보기 어렵습니다. 상관관계는 플러스일수록 양의 상관관계가 커지고 마이너스일수록 음의 상관관계가 커지기 때문에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 양수인지 음수인지 상관없이 그 절대값이 크면 영향을 많이 주는 컬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향을 많이 주는 컬럼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디지즈와 다른 컬럼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구하고 절대값이 가장 높은 컬럼부터 순서대로 컬럼명과 상관관계 값 알려줘. 위의 것과 비교해보면 올드피크가 0.403, 위에서는 맥스 HR이 마이너스 0.40이었는데 절대값을 잘 반영하여 0.40이라고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치들이 플러스인 채로 값이 높으면 양의 상관관계, 마이너스인 채로 값이 높으면 음의 상관관계라고 했는데요. 올드피크의 경우 그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트 디지즈가 발생될 위험이 높다는 의미이고 맥스 HR은 최대 심박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심장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데이터들을 학습시켜 심장질환을 예측하는 예측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어떤 모델을 사용하면 좋을지 추천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하트 디지즈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려고 해. 어떤 모델을 사용하면 좋을까? 이렇게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사용하라는 답변과 함께
코드를 일부 알려주었는데요. 이 코드를 어떻게 하면 사용해 볼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달라고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은 어떻게 만드는지 코드 알려줘. 좀 더 자세한 답변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쿱체인에서는 이렇게 답변으로 나온 코드들을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주피터랩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피터랩에 이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피터랩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피터랩에 왔습니다. 주피터랩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할 데이터를 업로드합니다.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있는 터미널 버튼을 눌러서 코드를 작성할 때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많이 사용하는 패키지를 처음에 한 번만 설치하면 그 다음부터는 설치된 상태로 계속해서 주피터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을 텐데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패키지 설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pip 띄고 install 띄고 여기까지의 명령어는 내가 패키지를 설치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install 뒤에 한 칸 띄어쓰기 한 이후에 어떤 패키지를 설치할지 패키지 이름을 쭉 작성하면 됩니다. 데이터 분석에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numpy 띄고 판다스 띄고 scikit 짝대기 run 띄고 시각화할 때 많이 사용하는 matplotlib 띄고 seaborn 이렇게 5개의 패키지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누르면 패키지 설치가 진행되는데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었다고 문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이것보다 엄청 길게 로딩바도 나오고 설치 중이라는 멘트도 나오게 됩니다. 설치를 하다가 화면이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도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기다리면 마지막에 이렇게 커서가 깜빡이는 마지막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 줄이 나타나면 모든 설치가 완료된 것입니다. 이제 터미널 창을 닫고 노트북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노트북 파이썬 3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로운 노트북 파일을 열게 되었습니다. 주피터랩은 구글 코렉과 같이 한 줄 한 줄 코드를 실행해 볼 수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먼저 업로드한 데이터를 불러오는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판다스라는 패키지가 필요한데요. 패키지를 불러올 때는 import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import 불러오겠다 라는 뜻이고요. 판다스를 불러오겠다 라는 뜻입니다. 이 뒤에 as pd라고 적으면 앞으로 판다스를 표시할 때는 판다스라는 이름을 다 쓰는 게 아니라 pd라는 약자로 쓰겠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한 줄을 작성했다면 맨 위에 있는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혹은 이 라인에 가서 Shift Enter를 누르면 실행이 됩니다. 이 코드를 실행할 때에는 옆에 있는 대괄호 부분에 별 표시로 코드가 실행 중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고 이렇게 숫자로 변경되면 코드 실행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드는 실행한 횟수에 따라서 숫자로 표기됩니다. 제가 방금 재생 버튼을 눌러서 한 번 실행했고 Shift Enter를 눌러서 2번 실행했기 때문에 이 코드 박스 안에 있는 숫자가 2라고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CSV 데이터를 판다스라는 패키지를 통해서 불러오게 되면 그 형식을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요. 데이터 프레임의 약자인 df에 데이터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f는 이라고 작성해주고 판다스라고 다 적지 않고 위에서 설정했던 것처럼 판다스를 의미하는 pd라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 없이 점을 입력하면 판다스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폴더로 예를 들자면 판다스라는 폴더를 선택했고 그 안에 있는 하위 폴더 중 하나를 선택하겠다는 의미입니다. CSV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니까 read CSV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read를 작성하고 탭키를 누르면 판다스가 가지고 있는 read로 시작하는 다양한 함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CSV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read CSV 함수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함수를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소괄호를 열고 작은 따옴표를 입력한 뒤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파일의 이름을 작성합니다. 제 데이터 파일은 숫자 01로 시작하는데요. 01까지 누르고 탭키를 누르면 이렇게 패스라는 위치로 내 데이터의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선택하고 작은 따옴표를 닫아주고 소괄호를 닫아주면 코드 한 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코드를 다시 설명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파일 01data.alt.csv 파일을 판다스에 있는 read CSV 함수를 통해 읽어오고 그 읽어온 데이터를 df라는 변수에 담아두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Shift Enter를 눌러서 코드를 실행하겠습니다. df라는 변수에 내 데이터가 잘 담겨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df 변수를 작성하고 Shift Enter를 누르면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던 CSV 파일이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918개의 행과 12개의 열이 있다는 것을 표시해 주기도 합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 과정인 EDA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DA는 데이터 통계 분석뿐만 아니라 데이터 전처리, 시각화를 포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챗봇으로 이동해서 시각화를 할 수 있도록 코드를 알려달라는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피터 랩을 저장하고 의료 데이터 분석이라고 한 다음에 주피터 랩을 닫아줍니다. 플로우형 랭체인에 들어와서 내가 만들었던 의료 데이터 CSV 노드로 돌아가고 챗봇을 활성화합니다. 시각화 코드를 알려달라고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hest, pain, type, 시각화를 위한 코드 알려줘. 이렇게 했더니 이 시각화는 CSV 에이전트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있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에이전트가 알려준 코드를 그대로 사용자에게 출력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출력해준 데이터를 가지고 주피터 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플로우형 랭체인과 주피터 랩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하나의 서버에서 두 개의 기능을 동시에 실행하다 보니까 에러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번거롭지만 플로우형 랭체인과 주피터 랩을 하나씩 꺼준 다음에 다음 거를 이용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복사해온 코드를 붙여넣기 하고 Shift Enter를 누르면 이렇게 시각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해석하자면 df라는 변수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 chest pain type이라는 컬럼에서 그 컬럼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세주고 바 형식의 그래프로 나타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chest pain type에 있는 ASY, NAP,
ATA, TA의 개수에 맞춰서 막대 형식의 그래프가 출력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챗봇으로 돌아가서 또 다른 시각화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모델 학습할 수 있는 상태로 변경하고 하트 디지즈와 다른 컬럼들의 상관관계를 시각화하는 코드 알려줘. 아까 하트 디지즈의 상관관계를 알려달라고 한 질문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상관관계를 알려주었는데요. 이 상관관계를 시각화할 수 있는 코드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CSV 에이전트가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한테 코드 그대로 출력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복사하고 주피터랩에 들어와서 새로운 라인에다가 복사한 코드를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import cbones sns import matplotlib.pyplot as plt 이거는 자세히 몰라도 c본이나 matplotlib을 불러왔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df encoded라는 변수 안에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getDumies를 통해서 df라는 변수를 뭔가를 수행을 하나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orr이라는 변수 안에 요 위에서 만든 df encoded라는 변수로 corr을 수행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소괄호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게 하나의 함수가 모두 수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 소괄호가 닫힌 것을 보면 다음 줄로 이렇게 이동해 줄 수 있습니다. plt figure라는 게 나왔는데요. 이 plt는 위에서 matplotlib을 가져올 때 내가 앞으로 plt라고 하겠어 라고 한 거에 맞춰서 plt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괄호가 닫혔기 때문에 엔터를 눌러서 다음 줄을 만들어줍니다. SNS에 히트맵이라는 것을 가져오겠네요. SNS도 위에서 c본을 SNS로 작성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에 맞춰서 c본을 가지고 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소괄호가 끝났기 때문에 엔터를 눌러줍니다. plt 타이틀 소괄호가 끝난 부분에서 엔터 이렇게 코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getDumies라는 함수는 위에서 확인했던 이러한 데이터들이 어떤 거는 숫자형으로 들어가 있고 어떤 거는 문자형으로 들어가 있을 때 이 문자형으로 들어간 것들을 다 숫자형으로 바꾸는 것 같은 효과를 줍니다. getDumies를 적용한 컬럼들은 문자형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섹스, 체스트 페인 타입 등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Shift 엔터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라인을 만들어서 df encoded 어떤 데이터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래 age 다음에는 섹스로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섹스F, 섹스M으로 해가지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컬럼을 각각 만든 다음에 true와 false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hest pain type 역시 원래는 chest pain type이라는 컬럼 하나에 ASY, ATA, NAP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 chest pain type도 각각의 데이터에 맞춰서 컬럼이 생성되고 그게 true인지 false인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데이터들이 true와 false로 나누어지는 것을 getDumies라는 함수가 수행하는 역할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변환된 데이터들을 상관관계 분석을 하는 함수입니다. corr이라고 해서 이 함수가 상관관계 분석을 해주고요. 상관관계 분석을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한 다음에 corr이라는 변수를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age 컬럼은
레스팅 BP, 콜레스테롤 이렇게 각각의 변수들과 얼마나 관계성이 있는지 숫자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숫자로 봐서 상관관계 분석을 해도 되지만 시각화를 했을 때 훨씬 더 잘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각화하는 코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시각화 코드는 처음에 피규어를 통해서 어떤 사이즈의 이미지를 만들 것인지 나타내 줍니다. 가로가 12, 세로가 8 정도 되는 사이즈를 설정해 준 다음에 히트맵이라는 시각화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히트맵 시각화 안에는 CORR이라는 데이터를 넣어주고 not이라는 파라미터는 숫자를 표현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파라미터입니다. 시각화하는 거 안에 이러한 숫자들을 나타낼 수 있으면 확인하기 더 편하겠죠? 그래서 true로 설정을 해주었고요. CMap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각화를 할 히트맵의 색깔을 어떤 색으로 하면 좋을 것인지 설정하는 파라미터입니다. coolwarm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차갑고 뜨겁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fmt는 이렇게 소수점 아래에 많은 숫자들이 있는데 그 숫자들을 소수점 아래 2자리까지만 표현하겠다고 설정하는 파라미터입니다. plt 타이틀은 앞으로 나올 시각화의 제목을 어떻게 지을지 설정하는 함수입니다. 여기서는 correlation matrix라는 제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plt show는 이 위에서 설정한 시각화를 나타낼 수 있게 하는 함수입니다. 이 모든 코드는 모르셔도 됩니다.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챗봇에서 알려준 것처럼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보기 편하게 엔터만 쳐서 줄을 잘 바꿔주시기만 해도 코드는 실행이 됩니다. Shift 엔터를 통해서 코드를 실행해보면 이렇게 시각화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하트 디지즈 위치를 보면 AG, 레스팅 BP 이런 식으로 어떠한 값들이 가장 영향력이 높은지 색깔을 통해서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색깔이 진할수록 영향을 많이 받는 컬럼입니다. 여기서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컬럼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SD 슬로프 업이라는 컬럼이네요. 다시 챗봇으로 넘어와서 이번에는 의료 연구가의 입장으로 데이터 분석뿐만이 아니라 심장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예측 모델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아까 챗봇이 추천해줬던 레지스틱 회귀 모델을 만드는 코드를 알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모델 만드는 코드 알려줘. 여기서 알려준 코드를 모두 복사하고 주피터랩에 들어와서 복사한 코드를 붙여넣기 합니다. 이제 코드를 보면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From scikit-learn, scikit-learn이라는 패키지에 모델 셀렉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곳에서 train test split 기능을 임포트하겠다. 여기까지가 한 줄 끝났습니다. 엔터를 누르고 두 번째 줄 From scikit-learn에서 linear model이라는 기능 중에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임포트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실행 박스를 하나씩 나누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임포트 먼저 실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x라는 변수를 만들 건데 df 데이터 프레임 중에 ag, resting bp, 콜레스테롤, fasting bs, max hr, old peak라는 컬럼을 선택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y라는 변수를 만들 건데 y라는 변수는 df의 하트 디지즈라는 컬럼만 선택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두 개만 따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라는 변수를 확인해 봤을 때 선택한 컬럼에 맞춰서 ag, resting bp, 콜레스테롤, fasting bs, max hr, 올드 피크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y만 확인해보면 name은 heart disease 이 한 줄만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데이터들을 학습용과 검증용으로 나눌 수 있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사용할 때에는 X 데이터와 Y 데이터가 모두 들어가게 되고 테스트 사이즈를 설정함으로써 학습용은 0.8, 검증용은 0.2. 다시 말해 트레인 데이터는 80%, 테스트 데이터는 20%로 나누어집니다. 랜덤 스테이츠는 이 데이터들이 무작위로 섞여서 나누어지게 되는데 42번 랜덤 세트를 사용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따로 실행 박스를 나누어서 실행을 하고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X트레인을 보시면 숫자가 랜덤하게 섞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총 734개의 행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행 박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X테스트를 보시면 이렇게 나머지 184개에 대한 행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델을 가져오겠습니다. 모델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그 변수 안에 로지스틱 레그레션이라는 모델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모델.fit을 통해서 이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학습시킬 때 필요한 데이터는 트레인 데이터입니다. X트레인과 Y트레인을 넣고 학습을 시키겠습니다. Shift 엔터를 눌러서 실행하면 모델 학습이 완료되었습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모델이 학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며 보통 인공지능을 만들 때는 최소 10,000건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간단한 텍스트 데이터는 몇 분에서 몇 시간 정도 학습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이미지 데이터나 음성 데이터처럼 크기가 큰 데이터의 경우 학습하는데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챗 GPT와 같이 초거대 언어 모델의 경우에는 그 학습 데이터가 10억 개, 700억 개와 같이 엄청나게 많이 학습을 하기 때문에 1, 2년씩 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 모델이 예측을 잘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다시 챗봇으로 이동해서 모델을 평가하는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만들었는데 모델을 평가하는 코드 알려줘. 질문을 했더니 또다시 이렇게 긴 코드를 출력해 주었습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하고 주피터랩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새로운 실행 박스에 코드를 붙여넣고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정리하고 보니 이전에 동일한 코드를 작성한 게 눈에 띄네요. 앞에 있는 2줄, 위에 있는 코드랑 동일하기 때문에 삭제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X, Y를 나누는 부분, X트레인, X테스트, Y트레인, Y테스트로 나누는 부분, 모델을 가져와서 학습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방금 위에서 실행한 코드입니다. 이 부분을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코드를 보니까 scikit-learn에 있는 매트릭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accuracy score라는 함수를 가지고 옵니다. y프레드라는 변수에다가 모델을 통해 예측한 값을 넣어주는 것 같은데요. 모델을 예측할 때에는 X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어큐러시는 이 모델이 얼마나 잘 예측했는지 확인하는 변수입니다. 어큐러시 스코어를 통해서 X테스트와 Y프레드가 얼마나 정확하게 나타났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 값을 print라는 함수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씩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패키지를 가지고 오고 학습시킨 모델을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X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해서 예측을 할 텐데요. Y프레드라는 변수에 어떻게 담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011, 0000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Y프레드가 얼마나 잘 예측했는지 비교하려면 X테스트가 아닌 Y테스트 데이터를 보면 되는데요. Y테스트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테스트 데이터를 보면 0, 첫 번째 0, 잘 맞았네요. 두 번째는 원래 1이어야 되는데 0, 두 번째는 예측을 틀렸습니다. 세 번째는 1인데 세 번째 1 예측을 잘했고 네 번째도 1로 예측을 잘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0으로 예측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하나씩 비교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을 했는지 확인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코드를 사용해서 한 번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ccuracy Score라는 함수를 통해서 Y테스트가 정답인데 Y프레드라는 예측값이 얼마나 정확한지 확인해줘 라는 뜻입니다. 이 값을 Accuracy라는 변수에 넣고 print라는 함수를 통해서 Accuracy 값이 얼마인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모델의 Accuracy는 0.7391, 즉 73.91%라고 나왔는데요. 저희가 되게 적은 데이터로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정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학습이 잘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CSV 에이전트를 이용한 챗봇을 통해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고 간단한 통계적 분석은 챗봇으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을 좀 더 면밀하게 하기 위해서 코드를 알려달라고 해서 바로 주피터랩을 이용한 분석과 시각화 그리고 예측 모델까지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엑셀을 사용해서 함수로 계산했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빠르고 쉽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고 그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간단한 예측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쿱체인을 이용해 챗봇을 만들어서 간단한 통계 분석에 대한 질의응답을 해보았고 또한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코드를 질문하여 그 코드를 이용해 데이터 분석, 시각화, 예측 모델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내가 코드를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챗봇이 알려준 코드만 실행하면 시각화도 가능하고 모델도 만들기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쿱체인을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지금 화면에 있는 URL 또는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회원가입한 후 7일 동안 무료로 사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